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를 존중하고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지난 1, 2년 사이에 이스라엘에게 큰 자산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아니, 두 가지죠. 첫째로 레바논 국민들 대부분, 제 생각에는 절반 이상, 그리고 확실히 시아파가 아닌 대다수는 헤즈볼라가 사라지길 원하고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후세인 압델 후세인이 이것을 확인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레바논 정부입니다. 한동안 레바논에는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새 대통령은 매우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이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시다시피 꽤 낮은 수준에서 레바논과 대화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우러 왔다는 이미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라는 인식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다는 헤즈볼라 주장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유럽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영토적 야망이 있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외교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레바논이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역사에서 외국의 도움을 요청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리, 모잠비크, 콜롬비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 모릅니다. 유엔에는 외국군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에 있고 레바논은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레바논이 이스라엘이 자국을 돌아다니며 백하 계곡까지 진군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민간인이 사망할 때마다 제가 방금 언급한 그 자산의 해가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45년간 군사력에만 의존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건 헤즈볼라가 살아남길 바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사라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바논이 분명히 이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활용하고 헤즈볼라가 사라지면 걸프 지역에 대기 중인 많은 원조를 레바논에 제공하는 형태로 일종의 뇌물을 제공하며 이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글로벌 합의를 만든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벨기에 군대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랍 군대나 아프리카 군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헤즈볼라가 포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지금 한편으로는 레바논 군대에,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에, 북쪽과 동쪽으로는 우호적이지 않은 시리아에 의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스라엘만으로도 레바논 군대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요. 뭔가 영리하고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장관들이 레바논에 요구하면서 동시에 레바논의 인프라를 해치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바논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레바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더 나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댄, 당신이 방금 말한 내용에 많은 부분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루차드, 당신이 말한 주요 부분에도 매우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말이 전도된 문제가 있습니다. 즉, 국내의 권력 균형이 달라지기 전까지는 레바논 정부가 너무 두려워서 유엔 안보리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헤즈볼라와 싸우기 위해 외국 평화유지군을 들여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행동하며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고 또 이스라엘의 의사결정자들, 심지어 이 대화에 선의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레바논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조셉 앨런은 첫 회의에서 용감하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마지막 회의와 휴전이 나오면서 본질적으로 헤즈볼라에게 두 정부의 휴전 의지를 거스르라고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것은 레바논 정부에게 정말 중요한 조치였고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특히 유럽에서 중요합니다.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철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엔 덜 나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모든 선택지가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이건 마치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나마 덜 나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체를 점령하고 백하 계곡까지 올라가는 건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그런 적이 없었고 레바논군을 남겨두는 것도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계획이 아니라고 했고 현재는 남쪽 완충지대입니다. 네콜,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나마 덜 나쁜 선택지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완충지대는 침투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한 매우 인기가 없었던 18년간의 레바논 점령을 했었고 그때 완충지대에서 매년 약 25명의 병사가 희생됐습니다. 지금 완충지대에서 매주 3명가량의 병사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완충지대가 로켓을 막지 못하고 로켓은 더 북쪽에서 발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
즉, 단순히 잔디깎기 시나리오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회피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전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헤즈볼라 같은 조직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현재 이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끝없는 전쟁, 소모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인기가 없었던 전쟁은 이집트가 6.1 전쟁 직후 이스라엘을 소모전으로 끌어들였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군인들이 계속해서 죽어갔고 뚜렷한 전략적 목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45년 동안 헤즈볼라와 간헐적으로 소모전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고 이제는 더 나은 그나마 덜 나쁜 선택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말하는 내용에는 많은 점이 있지만 이것이 그나마 덜 나쁜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현실은 북부 국경에 수십만 명이 살며 최근 몇 달간 대부분을 대피소에서 지내고 앞으로의 희망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결국 자기 나라를 방어하는 것이 아닌 아랍과 아프리카 군대가 혹은 어떤 제3자가 방어를 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어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나토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국경을 방어하지 않는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가진 그런 동기부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다른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바논 정부와의 협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의 자금과 인력 유치가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레바논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자금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바논 내에서 헤즈볼라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립적일 겁니다. 결국에는. 심지어 나토 군대나 이 나라의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둘 다 그 이유를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군대처럼 이스라엘의 국경을 방어할 동기가 있을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일단 헤즈볼라가 언제가 될지는 말할 수 없지만 진정으로 세력 균형이 바뀌게 되면 헤즈볼라와 싸우는데 드는 비용이 지금과는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쩌면 제3자 세력이나 레바논 군대 자체가 실제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8일 현재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과정을 더 빨리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더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가장 덜 나쁜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가장 나은 선택은 레바논 정부와 협상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스라엘 장관들은 레바논 정부 공격을 멈춰야 합니다. 레바논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며 선의를 보이고 있으니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점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걸프 국가들과의 협상을 계속하거나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면에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인력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현명하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레바논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레바논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결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참모총장은 매우 유명하게도 이번 6.1 전쟁 이 빠르고 신속하며 우아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군사 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본토가 작고 취약하며 민주주의 사회임을 알고 있었고 소모전이 자신들의 성과를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든 영원한 전쟁, 소모전을 감내할 준비가 된 상황에 실수로 빠져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쟁들은 항상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와의 소모전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18년간의 레바논 점령도 인기 없었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열띤 대화였고 이는 이스라엘 북부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란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자들에게 훌륭한 분석을 전해주신 우엔 알트만 템페리께 감사드립니다.